드세요. 커피 한 잔씩. 자, 예. 자, 오늘 또 새로 우리 이문의 학우님이 남자, 식자, 중자에서 지금 학우님이 오셨습니다. 체계적으로 한 달 배울 수 없다 해서 오셨다. 환영드리고 체계적으로 같이 한번 교학상장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문 우리 교재 제가 이렇게 보이십니다만은 이것은 똑같은 거를 지금 세 번째 우리가 똑같은 걸 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제가 경험칙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9페이지 들어가기 되는데 자, 한번 읽으면서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저 돋보기 모르셔야 되잖아요. 자, 크게 보겠습니다. 한문은 어떤 글인가 지도를 펴놓고 아시아 대륙을 훑어보면 한국, 일본, 둥구스, 몽고, 터키 등으로 이렇게 이어진 대륙의 북반부를 동서로 가로지른 한때의 언어 집단이 나타난다. 이를 흔히 알타이어족이라 한다. 여러분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요래 있고 일본이 밑에 있고 이랬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위에 여기 만주가 있고 시베리아가 있고 몽고가 있고 이렇게 터키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고 일본이 이렇게 묶어져 있고 왜 언어는 묶어진 게 뭐냐면 어느 사람 보면 말하는 순서 같은 거 이런 게 유사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 보면 알타이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볼 때 알타이 의족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은 알타이 의족. 이와는 달리 중국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옆에 있는 티베트 그 다음에 티베트 밑에서 이렇게 버마 옛날 버마였죠. 지금 미얀마라는 버마 타이 태국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루어진 언어가 뭉쳐져 분포된 한때의 언어 집단이 있다. 이것을 우리를 차이나어죠. 영어로 중국어 차이나어죠. 그리고 외국어는 가면 이게 말의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중국어는 말의 순서가 우리나라 다릅니다. 달라요. 그럼 뭐가 있죠? 외국어예요. 외국어. 한문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예요. 이것을 차이나 어족이다. 이 차이나 어족에 속하는 중국말. 중국말은 차이나 어족에 속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소학 집주나 이런 데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 중국에서 쓰는 우리가 표준어서 국경을 하고 쓰는 이게 아닙니다.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옛날에 이미 쓰는 거예요. 쓰는 거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배워가지고 무슨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도 하지도 않아요. 중국말의 옛말을 베낀 거를 한문이라 한다. 그 말을 우리 이제 한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는 중국 공부하지만 틀립니다. 말 순서가 틀립니다. 말 순서가 틀리다는 게 제일 이게 두드러진 차이점이에요. 그러니 한어와 한국말은 중국어와 한국말은 서로 그 계통이 다르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니까 그 법인 문법도 그냥 다르게 매우 다르다는 거죠. 매우 다르다. 한어와 한국말 문법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본 다음 같다. 자, 이걸 한번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틀리죠. 주제 쓰는 것도 틀리죠. 우리는 기억니언들이 쓰는데 영어는 ABC랑 표기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억니언들이 쓰는데 이건 한자로 쓰잖아요. 다르죠. 자, 차이점이 뭔지 아는 거는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은 해석하는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를 가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1번 첫째 나죠. 첫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1치고 첫째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요거는 하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한어와 한어 하는 건 지금 중국어로 얘기하시면 돼요. 중국어와 한국말은 두 말을 비롯한 문장을 늘려 짜는 방식. 문장을 늘어 짠다. 문장을 이렇게 단어를 나가지고 문장을 늘어 짜는 두 차례대로 넣는 이 방식이 달라요. 제가 우선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말 기준으로요. 나는 간다 이래서 그죠? 나는 간다. 이거 잘 보시고 한번 해석할지 제일 쉽습니다. 나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나라는 거, 그죠?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요소다, 소. 의미 소이래요. 여기서 우리 간 하는 게 이제 뒤에 다자가 붙어 있지만 가다 하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지, 그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요소다, 소. 근데 나는 하지 너희랑은 없죠, 그죠?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문법 소라고 문법이 없어요. 다도 그렇죠. 간다고 되는 걸 그죠? 우리는 다른 말 하면 가느냐는 될 수 있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거는 끝에 붙어 있으니까 이건 문법 소가 아니라고 이거는 말 끝에 말 끝에 의미라. 자, 이걸 왜 말하냐면은 한어, 중국어는 대체로 의미소 해야지 의미소 이렇게 동그라미 마시고요. 의미소를 이어감으로써 이룩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문법소가 아니고 의미소 요것만 갖고 이루어지는 말이라는 거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방금 전에 우리말은 의미소가 있고 뜻이 있는 의미소가 있고 문법적 요소가 있죠. 중국말은 없어요. 중국말은 없어요. 중국말은. 그래서 중국말이 이걸 많이 표현한다 하면은 옛날 생각해서 아자니까 나자라고 써요. 나. 갈것자고 써요. 그 중국은 아자 하나 쓰고 것자 쓰고 끝이에요. 끝. 근데 우리는 늘이란 말이 있어요.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외형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써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거기서 그러면은 딱 안 들어오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중국어는 우리 교재가 지금 보면 현대식으로 읽도록 왼쪽에서 오른쪽에 읽도록 돼 있죠, 그죠? 옛날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옛날 걸 우리 보면 옛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죠. 이 글자 스피드 문장에 보면. 근데 옛날은 그래 안 됐었잖아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써야 되죠. 근데 또 오른쪽 왼쪽으로 가죠. 문장에 보면 그죠. 옛날 글 보면 그래 돼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일어나는 우리가 공부하기 쉽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또 달라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죠? 띄어쓰기가 없어. 그 위에서 아래로 쓸 건데 쓰고 오른쪽에 왼쪽으로 쓰는데 또 띄어쓰기가 없어.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환장한다 이런데. 그게 이제 문에 들어와야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말은 의미소의 문법소 뒷장 가겠습니다. 붙어서 되는 것이 예사이다. 이제 두 언어를 한번 개조해보자. 이미 제가 개조해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늘어 짜는 방식 이게 다르다. 중국어는 의미가 있는 말로 그 의미소로만 문장을 구성하고 우리나라는 의미소에다가 문법적인 요소를 포함한 문법소를 갖고 문장을 구성한다. 자, 이제 우리 한문을 먼저 나누는 게 좋겠죠, 그렇죠? 산, 고. 자, 이건 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석 가능하죠, 그죠? 그럼 한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일단은 한자를 많이 알아야 돼. 영어 단어 알듯이 한자를 많이 알아야 돼. 그 다음 또 한자를 알 때 한문은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많이 알아야 돼. 그게 일단 장벽이에요. 장벽. 많이 알아야 돼. 한자를 많이 알고 그 뜻을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말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잖아요. 중국 사람이 이걸 산고를 안 했잖아요. 중국 사람 같은 경우. 중국 사람은 당연히 샹가오예요. 샹가오. 우리는 산고를 한다.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고 뜻을 알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쓸 줄을. 써봐야 돼요. 자, 이제는 이제 산고 나서 그러니까 이 뜻을 알아야 돼. 아, 우리나라 말로 산하고 이런구나. 그죠? 오는 고하고 이걸 뭐라 그래서 우리가 훈이라 그럽니까? 훈이라 그럽니까? 훈. 아니 그 음이 고가 음이 있어요. 높다가 훈이고. 그 다음에 산하고 이거는 우리 뜻을 하고 있는 주 산이잖아요. 그냥 또 여기 소리 우리 음을 내지게 산, 고 이렇게 읽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뜻을 알아야 돼요. 그죠? 뜻 글자. 요건 산이고 네, 옛날 말로 매. 높다. 옛날에는 이제 매라는 말은 이제 예스런 말, 옛날에는 이제 산 같은 매라 그랬죠. 지금 산 해도 돼. 자, 산 높다. 이거 우리도 보니까 되게 높다 이랬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높을고 이래 배웠어요. 그죠? 높을고 이렇게 오면은 한문 해석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하면 이제는 이렇게 높다. 높다. 이렇게 배워주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가면 뭐 우리 말이을 이 뜻이야? 아니에요. 이 말이 이름 붙이라는 거예요. 이기야? 뭐겠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야하고 이럴 줄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높다고 한자 뜻, 한자의 뜻을 이해하시고 높을고 하지 마시고 높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해석은 좋습니다. 높다. 이게 기본 말이죠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가 붙었어요? 다 문법서 다가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상도 이 뭐 고등학교 이름이 아니고 뭐 용산고등학교 그거 아니고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이걸 일단 우리나라 말을 옮겨야 되니까 산,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석했죠. 해석하는 걸로 그러면 산만 되겠어요? 우리나라 말 해석할지 산, 이 높다 되겠죠, 그죠? 산이 높다. 그럼 높다, 타자로 끝날까? 아니죠, 그죠? 산이 높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또 산이 높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높다 하는 건 현재 상태죠.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높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산고 하는 것은 산은 높다 이 말만 해석되는 게 아니고 산이 높다도 되고 산은 높네, 산이 높구나, 산은 높았다 다 됩니다. 다 해석이 됩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말 분명히 우리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해석할 때 은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야 되는데 그죠? 그치? 한문 그게 없잖아요. 자, 한자에 그러면 산, 은 하니까 그러면 여기다 뭘 붙여야 되겠네. 우리 교재 이래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산, 은, 여기 한글 붙이는 게 토시 붙이는 거 있지.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읽고, 중국에서 붙이는. 이건 중국말, 중국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 됐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학 나왔을 만드는데 아니 제가 분명히 높았다 이랬어요. 과거를 했어요. 그죠? 높았다 이랬어요. 높다 해서 높았다 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영어를 배울 적에 시제라는 걸 있었어요. 시제. 영어는 시제가 12시제나 돼요. 12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제가 그냥 크게 과거, 현재, 미래 끝나죠. 그죠? 한자도 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높다는 현재를 과거로 하면 아자를 넣으면 과거가 되잖아요. 영어는 어떻게 되죠? 높다 하면은
비하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현재고 과거를 갖고 단수가 앞에 있다 하면 was high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 표기를 하죠, 그죠? 그죠? 근데 한자는 그걸 갖다가 과거로 표시하는데 뭐 여기다가 뭐 별 표시를 한다든지 밑에 줄을 긋는다든지 이게 없어요. 없다는 건 뭐예요? 모양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뭘 보고 파악해야 돼요? 문장을 보고 파악하는 거야. 앞뒤 문장을 보고 이것이 과거인가 현재가 미래인가.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산은 높다. 아, 저 산은 높다. 이런 거 현재지만 누가 묻기를 옛날에 말하고 아, 이 산이 얼마나 있었나 물으면 아, 옛날에 높았을 때. 그런 문장이 있으면 높았다고 봐야 되겠지. 한자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를 표시하는 구어도 없어요. 구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하셔야 되고 이제 특징이 막 드러나요. 보면은 그 다음에 산은 높다. 그 다음 물은 깊다. 우리 학우님들 우리는 지금 한글을 갖다가 우리나라 한글을 한문으로 지금 그렇게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써놓은 한문을 우리 한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 산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을 보면, 어디 한자책이라는, 어디 보니까 수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그러면은, 수부터 이런 거 잘 아시니까. 자,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수하고 올 거죠? 그렇지. 이거는 심하고 올 거예요. 우리가. 뜻은 뜻을 자니까 물. 심은 깊다 그잖아요. 그러면은 문맥을 잃어버린 거죠. 아, 물은 깊다. 이렇게 일단 감이 오죠, 그죠? 물은 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해석할 때 마찬가지로 물은 되고 깊다. 다자 붙였죠, 그죠? 근데 이것도 다시 문맥상 보면 어떻게 물이 깊었다 할 수도 그죠? 그죠? 어이구 물이 깊네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한문하고 차이점이 나죠. 근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은하고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물은하는 해당되는 수가 먼저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선, 뭐뭐는, 뭐뭐가, 뭐뭐시, 뭐뭐도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 부분. 여기 그러잖아요. 물이, 그죠? 물이하고 요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문법용은 처음 나옵니다. 주어라 그래요. 주어라. 우리나라 말로 했을 적에 없는 가의 도로 해석이 되는 부분은 주어라 그래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제 대빵이에요. 주어. 자,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깊다, 얕다, 깊다, 아까 그 산이 높다 이런 거를 이거는 뭐 일종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니까 앞에 건 주어 이랬는데 설명을 해주니까 설명어 이랍니다. 근데 순서를 보십시오. 주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설명가 나중에 있죠. 순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어가 앞에 있고 설명에 있죠. 이건 우리나라 말하고 순서가 같죠, 그죠? 이거는 영어하고도 같고 일본어하고 같아요. 다 같아요. 주어 설명가 이렇게 돼서 얼마나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설명어다. 순서가요. 주어가 나오고 설명어가 나온다. 모든 세상 일에는요 원칙이란 게 있죠. 원칙이 아닌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예외라 그러죠. 예외. 그래서 원칙은 주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설명해 놓은 원칙. 이제 나중에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반대로 예외가 나와요. 그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원칙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산은 높다, 물은 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예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산,
고, 그다음에 수, 심 이랬어요. 자, 우리 교재는 우리 공방의 접촉 이렇게 이런 표시도 딱 해줬어요. 이렇게 그죠? 이건 원래는 없어요. 옛날에 이런 게 당연히 없어요. 현대 문법을 적용해가지고 문장부를 쓴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읽는다. 산, 고, 일. 뜻은 산이고 높다고 물이고 깊다. 그러면은 산 높고 물 깊다.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해? 산고, 수심 이런 거 되겠죠. 근데 이거를 산고, 수, 심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산은 높아 물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속히 그걸 두고 뭐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데 아버지가 방에 이래 이걸 붙여가지고 아버지 가방이 되어버리는 거죠. 꼭 하면 아버지 가방.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읽어주고 산고, 쉬고 수심을 때 산고, 수 하고 심 하면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왜 뜻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보면 어떻게? 아, 산 이제 아까 버렸어요. 주어 이제 나쓰지 않고 요거 고 설명어 수 주어 심 설명어. 자,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해서 봤어요. 주어 여기 산은 산이 이래 되겠죠. 산은 높다. 물은 또는 물이 깊다. 가오라고도 깊었다. 그러면은 우리 보면 산은 높고 이래죠. 또 그죠? 산은 동시에 산은 높고 물은 깊다. 산은 높고 물은 깊다. 실제로 따지면 이제 산은 높다. 그리고 물은 깊다 이래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에서 꽃자만 써가지고 산은 높고 이래죠. 그죠? 그럼 원래 그리고 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중간에 이쪽과 이쪽을 접속시켜주죠. 접속사라고 그러죠. 접속사 또는 접속어.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접속시켜주는 접속사어. 접속사 또는 어라고. 지금도 접속사어 구분이 뭐냐 하면 또 더 길어지니까 연결시켜.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접속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원래 접속어가 먼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생략해버린 거예요. 생략해버립니다. 자, 제가 생략이라고 막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는데 줄인다는 말이에요. 줄인다. 한문, 한자로 쓰여진 문장에는요, 뭐가 어렵냐 하면 어려운 중에 여러 가 많은데 줄임이 엄청 많아요. 줄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문을 읽어보면은 거의 읽는데 실제 줄여버렸어요. 줄여버리고 안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략된 게 많다. 생략된 것은 주로 접속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치사라든지 이런 거는 막 생략 막혀버려요. 그냥요. 막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내가지고는 그걸 첨가시켜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뭐 산은 높고 물은 깊다 하는데 접속사 높고 그리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는 걸 그냥 생략해버렸어요. 자, 생략됐던 게 많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밑에 있는 것도 하나 보세요. 1. 자, 선생님들 우리 학원님들 일몰 시간대 뭐 얘기하세요. 그죠? 일몰 시간대에 어린이 놀이터에 놀지 마십시오. 우리 동네 그런 데가 나오죠. 자, 일자로 있죠? 몰. 이렇게 읽으면서 끝나는 게 우리는 뜻글자니까 해서 뜻을 알아야 되죠. 일이 뜻이 뭐였어? 하늘에 있는 해. 하루 이틀 사흘 날 날짜는 뜻도 있고.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그죠? 두 가지 뜻이 있고. 그 다음 몰. 어디 몰입한다 이러지. 그죠? 그 다음 배가 침몰한다 이러지. 몰 뜻이 뭐예요?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지다. 물에 빠지다. 물이잖아. 근데 요거면 요 뜻만 알아가지고는 해석이 곤란하겠죠. 그죠? 특별한 경우가. 근데 이게 보면 몰이라는 걸 우리가 뜻이 많은데 그거 지금 보면 어떻게 하면은 사라지다, 숨다, 없어지다.
해나 달이나 별 이런 것이 우리가 지다 할 적에 이 지다 할 뜻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잘못하면 질몰 이런 질하면 어떻게 지는지 이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번 공부할 때는 지다 몰 해, 달, 별이 지다 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읽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자야? 그 질몰자 이러면 뭐 지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해가 지는 생각하면 어떻게 지는 거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문법표 한번 보죠. 자, 해 뜻은 해로 하고 어떻게 모래 뜻은 지다라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지, 그죠? 해가 지다가 그죠? 모래 해가 지. 그래서 우리 일몰이를 많이 버렸어요. 해가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벌었어요. 해는 하고 해석이 는가 붙였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세요? 그죠? 지다 하는 거는 해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 지는 거. 설명을 해. 이걸 순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랑 같이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가 나오죠. 그죠? 몰1 안 됩니다. 그죠? 1몰. 다 똑같아요. 해가 진다. 주어 설명가, 주어가 먼저 나오고, 설명가 뒤에 오는 거. 이건 좀 알아두시고, 우리나라랑 같구나. 그 다음에, 자, 우리 일출봉에 뜨거든 날 그러죠. 그 다음에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난 모르겠죠, 그죠? 월출. 자, 이거 읽어보면 일단 읽습니다. 제가 선생님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럼 한번 써보십시오 했습니다.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읽을 적에는 월. 이거 쉬우니까 하자. 월하고 출하고 월이를 하고 출을. 근데 뜻을 알아야죠. 달, 하늘에 있는 달. 또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때 그 월도 되고요. 출은 우리가 뭐라 했어요? 날출 이랬죠. 날. 이거 잘못하면 날다도 이것도 날출이에요, 그죠? 이거는 나다라 뜻에 붙여가 날출이죠. 이제는 우리가 할 적이 뭐니까 나가다 출. 또 여기 보면은 내놓다, 물건을 내놓다, 내놓다, 우리가 각출한다 그랬죠. 각출할 때 그것도 내놓다, 출자. 요거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해, 달, 별이 어떻게, 나가다, 내놓다, 뜨다. 그러면 요 뜻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달, 뜨다. 그럼 우리 해석을 해야 되죠. 요 앞에 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있죠. 또 달이 하고 이렇게. 뜬다. 보니까 문장을 보니까 나 뜬다 했는데 앞뒤 문장을 보니까 그야. 그러면 달이 떴다 이래 되겠죠. 뜬다. 그럼 앞에 게 있는 달은 하고 해석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용어로 뜬다 하는 거 주어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주어가 먼저 나오고 설명이 나오죠. 그죠? 이건 이제 그러면은 두 문장을 한번 붙여봐야 되거든요. 해는 자, 우선 읽어보면은 일몰하고 읽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월출하고 읽을 거예요. 요건 나 뜻을 들어, 내가 해석을 해야 돼, 지금. 이거는 해라 해석. 월, 지다, 달. 그러면 해는 지고, 달이 뜬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치? 해는 지고, 여기가 뭐예요? 주어. 이것이 설명어. 주어 설명. 즉, 은나랑 같이 넣었어요. 달이 뜬다. 주어 설명어. 근데 우리 둘은 문장을 같이. 해는 지고, 달이 뜬다. 해는 지고. 해는 진다. 그리고.
근데 그리자 빼고 그냥 우리가 해는 지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그죠? 해는 지고. 요게 해당되는 한자가 있었다 그래서 있었어요. 접속을 하고 요 말과 요 말을 접속어 있었는데 이제 생략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생략됐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읽을지를 어떻게 돼요? 일몰. 선생님 한번 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어떻게 일몰 출 이렇게 되지? 일몰 출 안 되겠죠? 그 다음 일 해놓고 모를 출 이래도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일몰 출을 이렇게 그게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뭐 상당히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차이를 있다 하는 거 보이는데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묶은 요거를 하나 알았어요. 주어라는 걸 알았고요. 설명을 한 거를 계속 씁니다. 주어가 먼저 나오고 설명을 하면서 순서가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원칙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써놓고요. 영어로 S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설명어 해놓고 P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일일이 주어 설명어 이렇게 한글로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S 이러면 주어를 얘기하고 P 하면은 설명어를 얘기합니다. 자, 주어 설명어 이렇게 나오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어, 한어. 중국어는 어떻게? 그의 의미소, 뜻이 있는 글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글자는 뜻이 있는 의미소에다가 문법적인 요소를 더하는 문법소. 그걸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중국어에는 문법소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의미소만 있는 거, 의미소. 그 의미가 단어만 있는 한자부터 쫙쫙쫙 갖다 나는 거예요. 여기 차 있습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시계도 안 보이네. 조금. 지금 뭐 지금